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볼 자료는 이 블로그에다가 제가 업로드해드린 자료인데요. 이거예요. 블로그에서 보셔도 되고 블로그 주소는 아시죠? 여기 있으니까. 네, 2025년 3월 마지막 주 기준 글로벌 증시 흐름과 투자자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글로벌 증시의 핵심 포인트. 기술주 소비재 중심 낙폭이 확대됐다. 방어 섹터는 좀 선방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마이너스 2.7% 하락했고 기술 대형주 중심으로 조정,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 발표로 시장 불확실성이 급증했다. 이게 핵심 포인트긴 하겠네. 이렇게 나스닥이 마이너스 2.7% 하락한 거. 네, 유럽 증시가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0.77, 그 다음에 독일의 닥스 지수하고 프랑스 깎고 지수가 마이너스 1% 내외로 좀 하락했다. 트럼프의 25% 자동차 관세 발표에 대한 직격탄. 그래서 유럽 자동차하고 기술주가 약세. 네, 유로존 물가는 네,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덜 빠지긴 했죠. 아시아 증시는 어제 좀 크게 빠졌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 한국의 코스피가 마이너스 1.89, 니케이가 마이너스 1.80. 트럼프 관세 발언이 한국, 일본 자동차 업종에 타격을 주었다. 미얀마 지진으로 해가지고 태국 증시는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기술주 및 고평가 성장주의 조정을 중심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유틸리티하고 헬스케어 같은 방어 섹터로의 자금이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주요 증권 지표 좀 살펴보게 되면은 글로벌 자산 흐름 및 금리, 상품 통화 시장 요약된 내용. 10년물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죠. 근데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게 BP를 이렇게 쓰면 안 될 건데. 이게 1.611bp일 거예요. 여튼 간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금 가격이 0.88로 올라갔어. 미국 달러로 3,118달러. 온스당. 네, 그래서 사상 최고치 경신, 안전자산 선호 흐름 강화. 코인 쪽 빠졌네요. 지금 84,431달러. 마이너스 3.23% 하락했고. 고위험 자산 회피. 서브텍사스 원유는 마이너스 1.26% 하락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로 수요 감소 반영. 달러 인덱스도 좀 빠졌어요. 네,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는 시장 불안 심리 반영. 암호화폐는 위험 회피 흐름에 따른 매도세. 금은 위험 회피. 그러니까 금 가격은 올라갔죠. 다음 주 경제 일정. 월요일 날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 그래서 이제 소비주, 경기 민감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화요일 날은 ISM 제조업 지수하고 졸토 고용 보고서. 제조업 및 고용 동향 판단의 지표로서 활용된다. 수요일 날은 비공식 휴장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살펴보세요. 리버레이션 D. 독일 ISM 아니 죄송합니다. 목요일 날에는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하고 실업수당 청구가스. 비제조업 지수니까 이제 서비스업하고 실업수당이니까 고용 동향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금요일 날은 가장 중요한 게 금요일 날이겠죠. 금요일에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그쵸. 첫째 주에 발표가 되네. 시장 방향성 결정 핵심 이벤트. 네, 전략 포인트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발표 전후로 변동성 확대 주의. 금리 인하 기대와 고용 강도 사이 균형. 이건 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국 증시 투자 전략, 글로벌 증시 연동 플러스 국내 반응, 예측, 전망. 네, 미국 기술주가 급락했죠. 그래서 한국 반도체 인터넷주 단기 조정 압력이 예상된다. 그 미국의 방어 섹터가 좀 선방해 준 부분이 있으니까 한국의 뭐 필수 소비재 쪽, 뭐 예를 들어서 전력 공기업 등 유사 섹터 상대적으로 뭐 선방이 기대가 된다. 관세 리스크 확대, 한국 자동차, 철강, 물류, 단기 주가 변동성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리스크 회피 기조가 우세한 상황이므로 공격적 매수보다는 관망이 우선 된다. 실적 안정성이 있는 방어주 고배당 중심 리밸런싱 전략이 적합할 것 같다. 투자 전략에 대한 제안. 그리고 요거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다 하락해서 네, 미국의 메타, 알파벳, 애플 아까 급락했죠. 4% 이상.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 뭐 네이버, 카카오, 더존, 비존 이럴 수 있는데 하여튼 이쪽은 기술주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반도체도 엔비디아도 좀 빠졌죠.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뭐 AI 기대는 있으나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피해 섹터. 그나마 이제 볼만한 섹터가 유틸리티 쪽 방어 섹터죠. 여기는 약간 수혜를 좀 볼 수가 있고 자동차도 트럼프 관세 발표 있으니까 피해 섹터로 볼 수가 있고 소비재는 뭐 방어적 수혜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발 기술주 하락 압력은 미국 성장주의 연쇄 반영이 될 듯 싶습니다. 반도체 인터넷 기반 성장주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고 방어형 종목 선호 심리 확산, 고배당 유틸리티 재조명 관련된 종목, 그리고 포토 자금 운영 전략, 리밸런스 방향 매 최적 비중 제한. 뭐 그냥 참고로 보세요. 성장주 40%, 가치주 45%. 금리 비중 축소 필요할 것 같다. 상대적으로 유틸리티 소비재 등 방어주 비중 확대. 관세 정책 발표 전까지 유동성 확보 필요하다. 현금성 자산. 네, 전략 요약. 금리 인플레이션, 금리 고점 논의 있으나 인플레이션 둔화 느림. 성장주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 전쟁 재점화, 수출 업종 방어 필요. 방어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기업 펀더멘탈, 고평가 기술주는 실적 기반 압력 지속 예상. 고퍼주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현금은 15% 수준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가 좋을 것 같다. 급락지 저가 매수 기회 확보. 리밸런싱의 결론, 단기적으로 리스크 회피형 포트폴리오가 우세하며 현재 시장을 반영하게 된다면은 그렇고 성장주 중심보다는 방어주 및 고배당 자산군 위주의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4월 2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